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네요.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는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크리스마스 특집 2편, 함부로 갖고 놀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판매 금지된 위험한 장난감들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2014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사는 니콜 앨런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한 가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달러 스토어라고 해서 보통 여러가지 물건을 몇 달러 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가게로 미국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가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니콜은 괜찮아 보이는 장난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만화에 나오는 요술봉 같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주로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었는데요. 집에 2살 배기 딸과 아직 어린 아기가 있었기에 니콜은 딸에게 줄 선물로 이 장난감을 구매했습니다. 겉에는 귀여운 여자 주인공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고 요술봉의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온다는 설명도 붙어 있어 아마 딸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이블 스틱이었는데요. 왜 하필 이런 요술봉에 사악함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조금 이상하기는 했다고 느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딸 역시 이 장난감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니콜도 덕분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니콜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놀랐는데요. 마치 만화나 영화 속에 나오는 마녀가 웃는 듯한 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던 그녀는 곧 그것이 딸에게 사준 요술봉에서 나온 소리란 것을 알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자 그 기괴한 웃음소리가 퍼져나왔는데요. 이상한 것은 요술봉에서 나온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난감은 버튼을 누르면 소리와 함께 요술봉의 가운데 부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가운데의 그림이 은색 스티커 바깥으로 보이는 구조였는데요. 자세히 보니 그림의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스티커를 벗겨본 그녀는 크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스티커 안에 숨어있던 것은 귀여운 그림이 아닌 마치 좀비처럼 분장한 어느 여성의 섬뜩한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공개되었던 이블 스틱 장난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가게에 달려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가게 주인은 이미 사용한 상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환불은 됐으니 어떻게 이런 물건을 팔 수 있냐고 따졌지만 가게 주인은 역시 자신은 모르는 일이란 대답만 내놨습니다. 결국 그녀는 뉴스에도 이 사실을 제보하게 되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가게 주인은 장난감을 치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자기의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자신도 집에 아이들이 많다는 가게 주인은 만약 자신이 구매자라면 이블 스틱이란 제품의 이름을 보고 한 번쯤 이것을 구매해야 할지 말지 고민해봤을 것이며 제품에는 분명 3세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왜 2살짜리 아이에게 장난감을 선물했는지 따졌습니다. 만약 3살짜리가 사용했다면 아이가 놀라지도 않고 별 문제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의 주장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파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안하고 아이들 장난감 코너에 진열해둔 것, 둘째로 어른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물건을 과연 3살짜리가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뉴스에까지 보도되면서 당시에는 잠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블 스틱은 전량 회수된 뒤 판매 금지를 당했습니다. 1978년 대히트를 친 인형 브랜드가 발매되었습니다. 영어 이름은 캐비지 패치 키즈, 한글로는 소위 양배추 인형이라 불리는 인형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 비슷한 인형을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콜레코에서 만들었던 이 제품들은 말 그대로 꽤나 큰 유행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양배추 인형이란 말이 붙었는가 하면 보통 아이들이 부모에게 난 어디서 왔냐고 물을 때 한국에서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말하고 유럽에서는 황새가 물어왔다라고 답해주는데요. 미국에서는 양배추밭에서 주워왔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양배추 인형 이름이 붙게 되었다네요.
판매 방식도 대단히 특이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조지아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베이비랜드 병원이라는 곳에서 의사와 간호사 복장을 입은 가게 직원들이 인형을 하나 구매할 때 출생 증명서를 발급한 뒤 마치 아이를 입양하는 방식처럼 판매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특이해 보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케팅적으로는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수제로 제작된 인형이었기에 모습이 다 달랐고 그렇기에 제각각 인형들만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여러가지 제품 라인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1996년에 만들어진 스낵타임 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콜레코가 아닌 마텔사에서 생산을 맡았는데요. 기존에 출시되던 인형들과는 다르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려는 시도가 도입된 인형들이었습니다. 바로 스낵타임이란 이름에 걸맞는 제품들이었는데요. 이 스낵타임 인형들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형 과자들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형들의 입부분에는 모터가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플라스틱 모양으로 된 과자를 인형의 입에 갖다 대면 모터가 작동해 인형이 마치 과자를 먹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며 다 먹은 과자는 인형의 뒤에 매달린 배낭에 들어가서 다시 꺼내어 인형에게 먹여줄 수 있었습니다. 1996년 크리스마스의 이 제품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던 마텔사는 이듬해인 1997년에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낵타임 제품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스낵타임 인형의 입부분에 장착된 모터가 플라스틱 모형 과자를 갖다 댈 때만 작동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손가락이 닿았을 때도 작동했으며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집어삼키는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결국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요. 이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다치게 되어버린 피해 아동 및 가정과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으며 1997년 1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이 장난감의 안전성에 관해 경고를 내렸습니다. 결국 마텔사에서는 이 제품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해외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예전 엄청난 인기를 몰고 왔던 작품 중에 CSI 과학수사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 실제와는 다르게 여러가지 작품적인 연출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과학수사 열풍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미국의 유명 영화 및 드라마 제작자 중 한 명인 제리 브루카이머가 총 제작을 맡았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는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하며 이후에 인기가 점점 오르게 되면서 마이애미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시리즈도 파생되었습니다. 이런 시리즈가 여럿 나올 정도니 인기를 가늠할 만한데요. 게임 등의 여러가지 매체로 나오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런 완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CSI 지문 채취 실험 키트였는데요. 이 장난감인 2007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문을 채취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험 도구나 마찬가지인 제품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난감이기는 하지만 제품 내의 구성은 꽤 그럴듯한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문을 본뜰 수 있는 지문 채취용 잉크부터 특수한 빛을 통해 지문을 볼 수 있는 작은 라이트, 그리고 지문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돋보기와 지문 채취를 할 때 위에 뿌리는 특수한 가루, 그리고 그 가루를 털어내는 브러쉬 등 나름대로 꽤 세심하게 신경을 쓴 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곧 소비자위원회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처음 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캘리포니아의 성면질병인식기구란 단체였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장난감의 구성품들 중 지문을 채취할 때 위에 뿌리는 가루였는데요. 바로 이 가루의 심각한 발암물질 중에 하나인 성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상당한 양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에서는 3개의 연구소에 해당 장난감에 문제가 된 가루 성분의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 키트 안에 들어있던 가루에 서로 다른 종류의 성면 2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가루 안에는 최소 5% 이상의 성면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면 가루가 특히나 위험했던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지문 채취용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은 지문 위에 뿌려진 가루가 많을 때 동봉된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분의 가루를 털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 털어낼 때 공중에 뿌려진 가루가 사용자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갈 확률이 무척 높았습니다. 또한 성질이 급한 아이들은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불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러면 그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아이들이 성면을 흡입할 경우 대단히 큰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위험성을 일찍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경고를 내렸고 이 제품은 결국 전부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출시된 장난감들 중에는 자기 혼자만 갖고 노는 장난감뿐만이 아닌 남을 골려주는 것이 목적인 장난감들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목적의 장난감이 많기도 한데요. 1986년도에 출시된 이 장난감들 역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들의 이름은 브레스 블래스터즈였습니다. 괴상한 모습을 한 이 장난감들은 사용자가 꽉 쥐거나 누르면 안에서 악취가 나오는 짓궂은 장난감이었는데요. 이 장난감을 만든 것은 바로 엑슬론이란 회사였습니다. 잠깐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회사의 설립자는 놀란 부슈넬이란 남성으로 그 유명한 게임 회사인 아타리의 창업자입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예전에 말하는 테디베어 인형이나 고양이 인형 등의 비교적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타겟을 바꿔 이런 짓궂은 제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브레스 블래스터는 장난감의 종류에 따라서 내뿜는 악취까지 여러 가지로 달랐는데요. 일반적인 쓰레기의 악취부터 시작해서 생선이 부패할 때 나오는 냄새 등 정말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악취를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4달러에서 5달러 정도다 보니 어린 학생들, 특히 장난을 치기 좋아하는 남학생들에게 꽤 인기가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장난감을 불쾌한 장난감으로 비판했는데요. 악취가 나는 짓궂은 목적도 그렇지만 장난감의 외관이 너무나 혐오스럽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이런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난감은 정말 순수히 재미를 주기 위한 것들이며 어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것인 만큼 구매자들이 마음에 들어만 하면 목적을 다한 것이며 가격이 저렴한 이유 또한 그런 것이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난감은 곧 경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장난감 안에 포함된 악취를 유발하는 성분이 독성을 띠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르면 악취를 발사하는 장난감이었기에 독성 물질이 공중에 퍼지게 되는 원리여서 밀폐된 공간인 교실이나 학교 등에서 사용할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시장에 나와 있던 제품은 전량 리콜되었으며 판매 자체가 중단되고 말아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한 영상이었는데요. 1편과 더불어 2편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엔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미스터리 채널이다 보니 소재들이 좀 그렇게 됐네요. 남은 저녁 시간은 크리스마스답게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